안녕하세요. 스산한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힐링하우스,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효정입니다. 여기하우스는요, 여자 프로기사와 직접 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특히 바둑을 사랑하시는 여성 바둑 팬들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하우스 게시판에 사연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바둑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온 박애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척집에 놀러가 남자아이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전 바둑 마니아가 되었죠. 현재까지도 바둑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평생 친구가 바둑일 만큼 즐기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여자 프로기사와 아마추어 도전자들이 대국을 할 수 있는 바둑 방송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대국을 신청하고 싶어 이렇게 도전장을 냅니다. 꼭 뽑아주세요. 네, 평생 친구가 바둑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사연을 통해서 바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게스트 박애영 씨, 저희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박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갔다가 우연히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바둑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친척들 바둑 두는 거 구경하고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생활이 못 두고 있다가 한 40대 중반 정도에 내가 그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생각을 했는데 바둑을 두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딘가에 여자들이 바둑 두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기원에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여성연맹이 있다 그래서 그날로 가서 접수를 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아, 그럼 여성연맹 그 모임에서 처음 단수부터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돌 잡는 것만 친척들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범님들이 한 10급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저는 화점이라는 그 명칭도 몰랐거든요. 네. 바둑판에. 그러니까 기초는 정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상전인가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할 줄 알았다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바둑을 접하면 사실 바둑이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네. 늘기까지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는 그때 당시에 창동에 인류바둑 교실이라고 거기에 어머니 교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 우연한 기회에 그 인류바둑 교실에 가서 3년 동안 일주일에 3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 시절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대단하신데요. 3년 네. 동안. 근데 지금도 아마 지금 실력이 그 실력일 것 같아요. 네. 3년 동안 공부한 실력. 야, 바둑교실 직접 가서 열정적으로 배우시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듣기엔 여성연맹에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어요. 그냥 바둑을 좋아하고 즐기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왔는데 네. 또 뭐 여성연맹 뭐 회장도 하라니까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바둑연맹에 네. 또 이제 임원을 맡겨주셔서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두 관련 단체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바둑을 배웠는데 저희 프로기사들보다 더 왕성한 보급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라오스에도 갔다 오셨어요. 제가 태국의 해마다 대학생들 데리고 국제바둑대회에 네. 인솔하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라오스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네. 그래서 너네 나라 바둑 인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3명이래. 그래서 넌 참 특별한 애다. 네. 이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계속 그 라오스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바둑을 통해서 그런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세계적인 친구도 만드시고 그런 거네요. 아, 네, 네. 아,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대국하는 걸 또 신청을 하셨어요. 용기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럼 이제 좀 창피하죠. 사실은 바둑 실력도 그렇고 네. 창피하지만 이제 많은 그 여성 애기가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 용기와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럼 대국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 기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 기사는요, 정말 어떤 프로 기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 배윤진 프로 하면은 뭐 지금 아시다시피 미녀 기사 이런 타이틀 계속 붙어요. 이제는 안 붙을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세월이 지났죠. 그렇죠. 프로 된 지 몇 년 됐죠? 이제 거의 20년 차 다 돼가니까 네. 그래도 원조 미모의 기사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 몇 년 전이었죠. 꽃보다 바둑 센터를 운영하면서 바둑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 그 꽃보다 바둑이랑 센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문을 연 지는 지금 3년이 좀 넘었는데요. 성인들이 바둑을 배울 곳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급을 해보자 하는 여자 기사들 4명이 네. 모여서 학원을 차리게 됐는데 오히려 멋모르고 해서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계산하고 했으면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그 카페 같은 분위기고 기존의 기원과는 달라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이제 일단 성인 학원이다 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오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우는 건 좀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여자 기사들이 바둑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카페 같은 느낌이 네. 있으니까 훨씬 더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말을 감사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모일 텐데 뭐 주로 남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여성 바둑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로 따지면 한 10% 정도? 한 20%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정도면 이제 전체 바둑 인구로 봤을 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은 네. 좀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이제 승부를 하시는 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둑 공부를 하는 것도 실전 그리고 뭐 이론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풀고 네. 바둑책 혼자 놓아보고 네, 그런 걸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좀 바둑이 약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박예원 씨 같은 분들이 가서 배우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네. 장소가 너무 편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여성 바둑 팬들이 바둑을 배우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원은 아무래도 일단 입문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네. 가면 최소 5급 정도는 돼야 둘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가서 바둑 배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무서워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바둑, 꽃보다 바둑 센터도 운영했고 많은 분들 가르쳤기 때문에 젖바둑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두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입문자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미리 뺐어요. 나는 이제 입문자, 초급자 위주로 좀 하겠다. 5단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걸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하면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 많이 가르쳐 와서 그런지 젖바둑을 그렇게 많이 둬본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늘 5점 젖바둑입니다. 지금 나름 강자를 만나셨어요. 자, 먼저 박예원 선생님 오늘 대국하게 이제 곧 대국이 시작할 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임전 소감 뭐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프로 앞에만 앉으면 좀 작아집니다. 네, 오늘 이제 성심성의껏 내용이 좋은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프로 같으세요. 내용이 좋은 바둑.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겠다가 정말 무서운 말인데 사실 지금 제가 더 긴장을 많이 한 것 그런 것 같아서 같아요. 지금 막 땀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실 거예요 오늘?
제가 젖바둑을 둘 때 음. 많이 꼬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5점이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여기저기 좀 안 되는 수도 많이 더 보고 네. 변칙적으로 둬야 되는데 너무 정직해요. 정직하다. 이게 성격이 바둑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아, 네. 너무 그냥 확 밀려버릴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네. 판을 못 짤까 봐. 자, 이런 대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도전하신 신청자분들이 이기시면 저희 캐시미어 의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화이팅! 저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좋은 것도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하우스 첫 번째 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배은진 프로 대 박예영 신청자의 대결입니다. 네, 5점 젖바둑입니다. 네, 5점 젖바둑 어떻게 돼야 될까 배은진 프로도 고민을 참 많이 하던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성 도전자분들이 대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박예영 씨가요, 정말 좀 속기바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 대국이니까 천천히 두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둑 삼매경에 빠지다 보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젖바둑에서는요, 일단 상대방이 걸쳐 오거나 했을 때 지키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치석이 있기 때문에 두텁게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자, 오늘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이 신청까지 해서 스튜디오 대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프로들도 익숙하지 않으면 이 스튜디오 대국 불편해 하거든요. 이 조명도 있고 보통 시합에서는 초읽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잘 보여줄 수가 없어서 평소의 기량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데 오늘 자신 있게 신청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하변 쪽 백이 다가온 장면에서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셨네요. 지금 젖바둑에서는 날일자를 걸치고 한 칸 받을 때 이 다가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아마추어 분들의 이 숙제이기도 한데 일단 박예영 씨는 두터운 작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관전을 하다 보면 저렇게 많이 깔고 두는데 왜 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두다 보면 이렇게 내 마음처럼 잘 안 되거든요. 무조건 지키기만 하자. 그러면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또 지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깔려있는 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을 세우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막아서 막고 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네요. 백이 나오고 맞고 끊는 자리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곳을 막고요. 이제 백이 뭐 이런 곳에 벌려둔다면은 그때 단단하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 이런 작전도 사실 5점 바둑은 괜찮아요. 초반에 이렇게 큰 실리를 차지하고 간다면은 일단 좀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런 두터운 작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앙 쪽 날일자 교환을 했고요. 보통은 이런 날일자 교환은요, 백도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어서 아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긴장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좀 세우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짝 다가가지 않고 날일자 고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백이 둔 자리 정말 기분 좋은 자리죠. 흙의 근거를 없애면서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을 갖추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둑이 참 신기한 게요. 이 어느 정도의 실력 차이가 있을 때 내 돌을 아무리 까놔놔도 조금 지나면 이게 만만치 않아지더라고요. 정말 참 귀신한테 홀린 기분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백이 서서히 이 좌아기 쪽에 흑도를 조여가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에 앞서서 박예영 씨가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스럽다. 너무 강하게 두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표정에서부터 분위기가 더 프로 같으세요. 아주 자신 있게 오늘은 내가 이기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의 날일자에 붙여서 막아두네요. 많은 분들이 여성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박예영 씨 같은 분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보실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젊은 프로 기사들이나 아마추어 강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순수하게 바둑을 아끼고 사랑하고 즐기는 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둑을 사랑하고 좋아해 주시는 여성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고상한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엄마도 바둑을 좋아하셔서 바둑을 두시는데 가끔은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바둑을 두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3시간을 두시거든요. 너무 조용하게 바둑을 두고 계시는데 실력은 15급? 굉장히 약하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한 수 한 수 시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은 여자로서 지켜봤을 때 아, 참 멋있다. 정말 고상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기품이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박예영 씨 지금 차분하게 굉장히 두텁게 잘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백이 좀 많이 활발해졌죠. 좌변 쪽에 이렇게 좀 큰 실리도 차지하고 하변 쪽도 백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는 이 흑돌들이 단단하게 연결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근거는 특별히 없는 모양이죠. 약간의 돌의 효율을 따져서 네, 조금은 이 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계획은 일단은 안전하게 잡히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대국에 나오다 보면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괜히 나갔다가 대마를 잡히면 어떡하지? 너무 집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직접 바둑 두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대마만 잡히면 어때요? 네. 부담 없이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꽉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호구 치는 모양이 활발해 보이네요. 모양을 잘 갖췄고요. 이렇게 젖바둑에서 흙이 견고하게 바둑을 두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깝깝해요. 약간은 무리를 해주고 싸워줘야지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둔다면은 오늘 배윤진 3단이 이기는 게 조금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네, 백의 2선 침입에 가장 단단하게 우아기 쪽 지켰습니다. 이런 집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젖바둑에서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윤진 3단 약간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견실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여자 프로 기사와 직접 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는 평생 바둑을 돕고 정말 바둑을 업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바둑을 취미로 접하시면서 즐기고 좋아해 주시는 바둑 팬들을 보면은 저희가 오히려 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둑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사회에 나가 봉사도 하면서 같이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박예영 씨가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배윤진 3단이 지금 고민이 돼요. 네, 높이 벌렸네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는 자, 이 세 칸 벌림이죠. 2립3전이라고 해서 돌이 2개 서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2립3전 3칸을 벌리는 게 보통인데 3선을 많이 둬요. 이곳을 두면은 확실하게 모양에 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그렇게 둬서는 뭔가 좀 바둑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은진 3단이 지금 높이 약간의 변화를 구했습니다. 정말 차분하세요. 눈목자도 아니고요. 더 가지 않습니다. 딱 날일자로 지금 필승지세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때 배은진 3단의 기분이 어땠는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막막한 지금 표정에서도 보이죠? 어떡하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신청자부터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가지고 자신 있게 도전을 한 박예웅 씨, 좋은 바둑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날일자로 이제 상변 쪽에 변화를 구해보는데요. 또 지켰어요. 이게 둘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정말 단단하게 차분하게 두고 있는데요. 지금 부처관수가 이제 백이 약간은 일반적으로 둔다면은 벌리는 정도예요. 이곳을 벌려서 두는 정도인데 지금 한 칸 더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구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젖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라는 것을 박예웅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응수할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네요. 그냥 받아둔다면 2선으로 내려서거나 4선으로 올라서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젖혔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죠. 네, 젖히고 단수치고 단단하게 연결했습니다. 백을 조금은 두텁게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우상기 쪽을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판단인데요. 젖바둑에서는 이런 작전 괜찮습니다. 굳이 싸움을 걸어가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견고하게 두면은 일단 상대가 굉장히 깝깝해요. 아무리 이제 실력 차이가 나고 고수라고 해도 네, 지금 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둑은 차라리 굉장히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산기 쪽에 앞서서는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칸 더 들어갔죠. 흙이 견고하게 지켜서는 너무 쉽게 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전에도 날일자 구침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네, 붙이는 수 상용 맥점입니다. 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래?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백을 차단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끊는 수나 주변의 뒷맛을 노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물러나면은 그만큼 흙의 모양을 조금은 작게 만들면서 선수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날일자 고침이 큰 모양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조금 납작해지긴 했죠. 이 자산기 쪽의 변화는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상변 쪽 벌리고 모양을 갖추는 정도가 보통일 것 같은데 네, 바둑이 굉장히 견실하게 서로 모양을 갖추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죠. 3선은 실리선이고 4선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3선 쪽으로 돌이 간다는 것은 네, 그만큼 좀 안전하게 모양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고요. 여기서는 보통 이 눈목자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내 모양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보다는 뭔가 이쪽을 조금 더 공격하면서
상변 쪽을 조금 더 넓히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쉽게 해줘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강력한 수를 보여줬고요. 자, 박예영 씨 여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변 2칸 협공 가네요. 정말 좋은 자리죠. 네, 이제 백은 자산기 쪽을 공격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작전인데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중앙으로 한 칸 띄었습니다. 박예영 씨가 정말 바둑교실을 찾아다니면서 3년 동안 주 3일을 가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 기력을 갖추셨는데 지금 바둑을 딱 봐도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이나 뭐든 마찬가지인데 그 자세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잖아요. 이 바둑도 이 모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기본기를 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크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견고하게 두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젖바둑에 있어서는 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풍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산기 쪽도 지금 저렇게 두터우면은 집은 좀 작아지긴 했지만 흑의 돌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안정을 해둔 상황이고요. 이제 상변 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백에게 숙제예요. 네,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죠. 저런 자리를 두지 않고 만약에 흑에게 이곳을 빼앗기게 되면요, 이 전체의 백이 위험해집니다. 집이 없죠. 자, 그래서 일단 백도 안정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벌려두긴 했는데요. 흑이 중앙으로 한 칸 띄니 이제 흑돌은 약한 돌이 없고요. 오히려 이 상변에 있는 백 한 점. 자, 이 돌이 지금 외로워졌습니다. 어떡할까요? 한 칸 띄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때 뭐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이런 자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만약에 백이 이제 이쪽을 지킨다면 이렇게 씌워갔을 때 이거는 위험한데요. 오히려 백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박예영 씨 너무 잘 두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방송을 나온다라고 이제 날짜가 잡힌 그날부터는 특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필승, 5점의 필승 포석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백도 이제 빨리빨리 중앙으로 진출해서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도 무리하게 공격을 하거나 백돌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산기 쪽의 반대쪽 백을 눌러가네요. 정말 두터운 작전입니다. 배운진 프로 너무 힘들겠는데요?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두텁게 두면은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흑의 의도는 백이 받아준다면 이쪽 늘어서 이쪽에 안정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그냥 다 받아줘서 두텁게 다 연결이 됐죠. 그리고 여전히 백돌은 약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도권은 확실히 흑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운진 프로가 쉽게 두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여기 하우스 배윤진 프로 대 박예영 신청자 대구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백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격을 하고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박예영 씨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상대방을 조금 더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배은진 프로도 조금씩 화가 나죠? 중학교 쉬어가면서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변의 흙이 한 칸 뛴 수는 약간은 좀 느린 듯한데요. 자, 그래도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작전대로 흙이 잘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둑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예영 씨 신청자의 승리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입구자로 나와서 탈출을 하는 모양이죠. 지금 이 모양에서는요, 차라리 이 돌로는 중앙을 한 칸 띄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곳을 꾹꾹 눌러서 더 두텁게 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흙은 연결을 해서 안정만치에 둔다면 흙보다는 백이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너무 잘 두시는데요. 네. 배은진 프로가 지금 표정에서도 좀 티가 나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자리 꼭 둬야 되죠. 그 자리를 둠으로써 이제 흙은 연결은 다 됐어요. 위험한 돌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백의 돌, 이 모양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조금 어렵고요. 때에 따라서는 네, 나중에 이런 곳을 좀 공격해 갈 수 있어요. 자상기 쪽에 가장 지금 두텁게 두고 있고요. 일단 모양을 좀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두고 이렇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계속 조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산다고 해도 굉장히 좀 궁색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네, 흙이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젖바둑이나 이런 방송대구를 하면은 아마추어분들이 조금 긴장도 하고 이렇게 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신청하신 박예영 씨는요, 표정 하나 변화가 없어요. 네. 이 안경을 딱 쓰시고서는 자세가 바뀌시면서 오히려 프로보다 더 당당하게, 대범하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으로서 이 바둑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래도 백은 상변이 안정이 되면요, 이제 좌변 쪽, 이곳의 실리와 우변, 이곳의 집, 이 모양들을 조금 더 키워서 지배 균형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버티는 수죠. 제가 앞서서 저 자리는 이제 흙의 권리처럼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이 이제 역으로 네, 이 자리를 당할 수는 없다 하고 그 자리에 지금 먼저 물어봤습니다. 흙이 받지 않으면 이제 한 칸을 띄었을 때 전체 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흙도 일단은 백도를 양쪽으로 차단을 한 그런 모양이고요. 자, 이제는 백이 도망가야 돼요. 만약에 백이 도망가지 않고 흙에게 이런 자리 한 대를 딱 맞게 된다면 정말 답답하죠. 연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 지금 다 선수고요. 지금 이렇게 끊는 자리는 뭐 이런 곳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돼서 이렇게 되면 전체 백이 위험합니다. 이렇게까지 끝내기 같이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역으로 다 활용을 하네요. 저런 곳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당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배은진 프로가 확실하게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보통은 끝내기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반대로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좀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흙이 너무 두터워요. 이제 걱정할 자리가 하나도 없죠. 네. 이거는 오늘 배은진 프로가 혼나고 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자, 백도 모양을 갖춰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흙도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단단하게 뒀다면 조금씩은 이제 화를 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흙의 집도 굳어져 있거든요. 좌아기 쪽에 이곳과 우상기 쪽 이곳 외에는 지금 크게 집이 나진 않았어요. 이런 자리들도 많은 돌들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돌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 집이 많이 나진 않았죠. 마찬가지로 좌아기 쪽도 투자 대비 집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두텁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을 조금 더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수 친 곳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백은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배윤진 프로가 여기서 쉽게 둔다면은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약간의 흔들기라고 할까요? 조금은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단수 친 수에 이제 이때다 해서 호구 치는 모양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지금 백의 의도는 흙의 이곳을 만약에 때려낸다면요. 자, 이런 자리를 때려낸다면 이 한 점을 차단해서 지금 약한 돌들이 좀 연결해가면서 중앙 쪽, 오히려 중앙을 좀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여기서 받지 않았습니다. 한 점을 과감히 버리네요. 중앙이 끊기는 것보다는 한 점을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흙이 단수 친 자리가 약간의 실수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 실수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집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지금 이 돌에 흙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백에게 끊겨 있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네, 냉정하네요. 박영 씨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늘어서 막아도 지금은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인데 조금은 물러선 그런 곳이네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바둑에서는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에 에이 모르겠다, 내 친걸음이다 라고 해서 그냥 가기보다는 냉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아까 실수했으니까 여기서 양보하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은 자리는 손 따라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잘한 선택이네요. 네, 지금 배윤진 3단이 마음처럼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특유의 좀 이렇게 볼을 이렇게 바람을 넣거나 하는 게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바둑이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신청자분들의 편인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더 몰입을 해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오히려 이 여자 프로기사들이 조금은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약간 이제 놀리기도 좋을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역시 침착하고 냉정하게 우변 쪽 모양을 좀 지켜두죠. 근데 젖바둑에서는 항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 상수들은 이렇게 쫓아가요. 개가로 맞춘다고 하죠. 야금야금 쫓아가면서 이 끝내기에 이제 집으로 맞춰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기분은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냉정한 형세 판단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을 잘 두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조금 지키면서 넓히겠다라는 의도고요. 그리고 이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응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완벽한 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응원도 보내면서 이 집도 지킨다라는 일석이조의 수인데 약간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바둑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여성 애기가들, 바둑을 좋아한다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둘까? 정말 잘 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고는 지금 굉장히 놀라시지 않을까요? 와, 정말 잘 두시는구나. 저렇게 꾸준히 바둑을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이 행마가 조금은 과격해지죠? 많이 벌리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넓게 뭔가 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모양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둑이 지금 만만하게 쉽게 풀리고 있지 않다라는 뜻도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백이 하변 쪽을 이런 모양으로 넓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꽤 나름 큰 실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흑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백의 모양도 지으면서 이제 모양을 갖출 수 있어서 서로의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백도 서서히 집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우변 꼭 가야 돼요. 지금 그 자리까지 백이 뺏기면 하변과 우변을 다 뺏기기 때문에 지금은 우변 쪽, 네, 그쪽 가야 됩니다. 아, 한 칸 더 갔어요. 날일자가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한 칸을 더 가서 오히려 날일자보다 훨씬 좋은 자리네요. 제가 날일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볼까요? 이쪽을 두면 백이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는다면은 이제 건너가서 물론 두 점이 잡힐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잡힐 수는 있지만 백의 모양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적극적으로 백이 이 자리를 받아둔다면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아, 정말 좋은 자리네요. 제가 보기엔 5점 치수가 아닐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갖고 계신데요. 네. 역시 우리 여성 바둑 팬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신청 사연을 쭉 받아보면 치수가 꼭 뭐 8점, 9점 이런 치수가 아니라 심지어 3점, 4점, 5점까지의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배은진 프로도 변화를 좀 구해보죠. 껴붙였어요. 가장 좋은 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요, 껴붙인 수 정말 제가 이 해설을 하면서도 크게 보탤 말이 없어요.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변 쪽까지 이 자리 흑이 딱 밀어둔다면요, 아까 백의 집으로 계산했던 이 집이 지금 반대로 다 흑의 집이 됐죠. 2점까지 잡았습니다. 물론 이 하변 쪽에 백이 집을 갖추긴 했지만 백의 집을 없애면서 흑의 집이 됐기 때문에 안팎으로 차이가 나요. 자, 이거는 어떡하나요? 이거는 네, 여기서도 이 하변과 우변의 전투 바꿔치기에서도 흑이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냥 손을 돌렸네요. 그 자리 한 번 더 밀고 싶었거든요. 자체로 실리로 큰 자리여서. 자, 하지만 잡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중앙 쪽을 조금 더 의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우변 쪽에 2점을 잡음으로써 굉장히 깔끔하게 흑집이 완성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정말 잘 뒀습니다. 그래도 지금 막힌 자리가 원래는 흑이 둔다면은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확실하게 잡아두네요. 이런 자리는요,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요,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치면 이렇게도 잡혀요. 백이 밀고 들어와도 막아서 이 3점은 잡히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크게 흑집을 갖출 수는 있었죠. 약간은 좀 물러난 상황이네요. 네, 젖히고 막고 호구 치는 수를 지키는 게 가장 이제 집으로서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흑은 안전이에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뭐 10집이기나 한 집이기나 만방이기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필승 전략을 계속해서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한번 볼까요? 좌변 쪽이 3, 5, 6, 한 15집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변이 5, 6, 7. 여기다 한 15집 정도 볼까요? 30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집, 36, 7, 8, 9, 10, 11, 12, 15.
45집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집은 45집 정도인데 이제 흙은 우아기 쪽, 우상기 쪽 모양이 있는데요. 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서 집의 모양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과연 흙이 어떻게 이 끝내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하우스 첫 번째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윤진 프로 대 박예영 도전자의 대결인데요. 아, 오늘 봐도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정말 이 첫 때부터 너무 실력자인 박예영 씨가 나왔고요. 자, 배윤진 프로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끝내기 승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저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